예, 2025년 5월 18일, 음력으로는 4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또 5월 18일이면 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1980년도 5월 18일 날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1979년도에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불경의 범화 항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1979년도 12월 26일 날 박정희가 김정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저격됨으로 인해서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시작한 이후에 18년 동안의 한국 군부 정치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도 많고 과도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매우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그 인물이고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확실하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 군인이면서 정치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맥락은 1905년 그 을사조약을 그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요. 1905년도에 우리가 조선의 그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1907년도에 순종이 그 황제를 이어받아서 1910년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도장을 내어줬니 안 내어줬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1910년도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아가리에 조선이 편입됐다는 것만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조선이 항상 일본 그 쪽발이에 대해서 그 정식으로는 열도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해동조선이라고 하죠. 항상 한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열도조선 쪽발이에게 외라고 불렸던 외에게 우리는 1592년도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쳐서 7년 동안에 사실상의 또 식민지 상태와 같은 우리가 형태에 놓여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먹히게 되고 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미 군정이 들어와서 메가다 포고령을 우리가 발표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그 박정희 군사 쿠데타의 포고령을 비롯해서 우리
1980년도에 11.2 사태와 더불어서 또 계엄령이 발동되어 가지고 포고령이 나오고, 이번에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이라는 하찮은 그 인물에게 또 포고령이 발동되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120년 동안에 우리의 역사는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치의 수단으로서 공작 정치가 능할 수밖에 없고 공작 정치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치는 권모술수가 따르게 마련이고, 또 정치는 그 권모술수가 따르기 때문에 명분 있는 행동과 명분을 가졌을 때만이 합리성을 가지게 되고 합법성을 가지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치는 명분 싸움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이라는 쪽발이가 우리 조선을 식민지하면서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공작 정치가 능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의 보호 아래 이승만이가 들어와서 정치를 하면서 이승만이라는 이 인물 자체도 또 아주 묘한 인물인데, 사실상의 그 이승만은 우리 민족주의적 바탕에 두고 있는 한국의 정통적인 보수로서 가지고 있는 민족애적인 독립운동을 한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프리스톤 그 총장과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든지, 또 미국에서 교회에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돈을 다 쓰면서 용돈으로 썼다든지, 또 미국에서 받은 플린스톤 대학의 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플린스톤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그 총장과 같이 이렇게 친분을 나눴다든지, 하와이에 와서 또 그 미주 하와이에 있는 우리 그 교포들이 돈을 뜯어면서 살았다든지, 또 미주에서 오는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승만은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16년 동안의 이 권력도 권모술수가 능하는 공작 정치인 것이죠. 일제시대도 공작 정치, 이승만 시대도 공작 정치,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도 공작 정치, 그 다음에 신군부 구테타 세력에서도 공작 정치, 이런 그 공작 정치에 놀아나서 1987년도 이 60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이 당시에 민주화의 두 기둥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이 양김의 단일화 실패를 가지고 오게 된 것도 이러한 군부 구테타 세력들의
공작 정치에 휘말린 것이죠. 우리가 호남 정치인들, 호남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이라 부르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IMF도 극복하고, 유일하게, 그 군부에, 투항하지 않고, 김영삼이처럼 투항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IMF를 극복하고, 뭐, 광통신을 깔았다든지,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이것은, 공이지만, 제가 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말아먹었느냐? 김영삼과 김대중의 양김의 단일화가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의 가장 코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함세웅 신부님의 그 당시에 시민운동권이라든지 제야에 있는 많은 열망 있는 민주화 운동권이 양김이 분열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마지못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야권 단일에 합의를 했지만 김대중은 결코 마지막까지 단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호남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알고 있더라도 이게 그 도외시하고 있음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선생이 1987년도 60항쟁과 더불어서 민주화 열기에 배신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화가 40년 더 길어졌다는 것. 40년 더 길어졌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공작 정치가 더 권력의 전면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공작 정치의 마지막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대통령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바로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고 난 이후에 검찰총장 출신인 정상명, 그 다음에 그 국무총리 한덕수, 사법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그 다음에 김건희와 윤석열을 대표해서 김충식이가 사자 모임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생 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지난 이 120년은 명분 없는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 명분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해왔다는 정치가 지난 120년 동안의 정치였다. 여기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제 변해왔느냐.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지만 비겁하고 사비라 그러는데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깝게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비겁, 비루, 비열,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난 120년 동안의 공작 정치에 놀아난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당한 것이죠.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문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깊은 심연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영성과 영혼, 행복이 살아나고 꽃피어야 되는 인간은 고유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들의 모습에 바로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례하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심연이 아름답지 않는 부분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주장했던 그러면은 이데올로기는 뭐냐, 이념은 무엇이냐, 그것이 또 한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식 출세시키는 거,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명예 출세, 명예심을 갖고 출세하는 거, 이 4가지를 위해서 환장을 하면서 오늘까지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교육은 모두 다 이런 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는데 모두 집중하고 그거를 뜻받들므로 인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한국 사회에 바로 파시즘적 파쇼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졌다 이거죠. 그들이 바로 사자 돌림원에 있는 판사, 검사, 의사, 약사, 변호사, 교수, 목사, 이런 사자 노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규제되고 포획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안타깝게도 양김중에서 김대중 선생이 민주화 열기를 배신한 문제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난 40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깨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을 고통을 줬던 부분을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김대중과 호남과 광주, 기타 그 호남 정치인들이 여기에 기생해서 꽃길을 걷고 꿀을 빨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비록 국힘의 기득권만은 못하지만 또 다른 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누림으로써 우리 사회를 호화호식했던 기득권의 한 일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기득권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우리 민주화 열기에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만을 저밀청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국힘당의 기득권 세력, 더불어민주당 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야권 단일화에 실패함으로 해서 호남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해서 호남 토 세력과 호남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그렇게 권력을 기득권을 주어짐으로 인해서 지난 40년 동안에 바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중산층이 우리 사회에 없고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나뉘되고 불평등 사회가 된 것은 바로 그 핵심 코어에 우리가 김대중 선생의 야권 단일화에 공작 정치에 놀아나서 김대중 선생의 정치적 이기심과 호남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 호남과 광주의 그 민주화 열기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오판하면서 민주적 정치의 판단에 오판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한 기둥인 불경의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으로 투신함으로 인해서 결국 한국의 민주화가 양분되고 분화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지난 40년 동안에 깨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이 피고통을 를 짜는 아픔을 주었던 이 지난 40년 동안에 38년이죠 정확하게 동안에 그 책임을 우리는 김대중 선생도 책임이 있다. 이것을 제가 한국문명학술원 이름으로 경상남도 창녕 사람으로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냉철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공론장에 끌고 와서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난 120년 동안의 이 공작 정치가 오늘 현재에서도 앞전에 우리가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난 이후에 전국 구상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는데 핵심 코어 4명이 바로 김충식이, 그 다음에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요. 앞으로 김충식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명이, 예, 그 다음에 조희대, 우리가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작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가를 이번에 국힘당의 김문수와 한덕수의 대통령 국힘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0년 동안의 이 군사 쿠데타 세력의 공작 정치에 우리가 놀아난 우리가 민주당의 이 민주진영이 우리가 이것을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지난 120년을 대부분의 우리가 이 쿠데타 세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제국주의 쿠데타, 예, 여기에 앞에 40년 동안에 40년 동안 제국주의 쿠데타, 일본 제국주의 쿠데타, 예. 그 다음에 이승만의 독립 쿠데타,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전두환의 11.2 군사 쿠데타, 신군부 쿠데타라고 하죠. 노태우의 6.29 공작 쿠데타, 이승만의 4대강 사기 쿠데타, 박정희 후광 쿠데타. 예,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현대사가 금방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의 촛불혁명의 훼손, 예, 촛불혁명을 배신한 놈이죠. 예, 문재인이 촛불혁명을 배신한 놈이에요. 배신한 놈. 내가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 호남 토 세력이 확장되었고, 그 다음에 586 학생운동권의 배신, 기득권, 이 배신이죠, 배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진영에서는 전국의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예. 호남 출신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서 호남 정치인이 아닌 호남 출신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호남 출신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정책은 아파트 값을 더 올려. 아파트 값을 더 올리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야. 이 바보들아.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남 사람들이 배신을 잘 때린다는 말이 여기서 노는 거야. 이 바보들아. 문재인 정권 때 이때도 뭐냐면 땅값을 이 부동산 값을 제일 많이 올렸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도 이 부동산 값을 제일 많이 올렸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뭐냐면은 상실감을 가지겠어. 서민들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상실감을 가진단 말이지. 그러면 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는 집 한 채 아파트는 살 수가 없잖아요. 대출 내고 나니까 그거 갚기에 바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한국 사회에 뭐냐면 찌끄레기로 되는 거야. 그 찌끄레기가 되니까 어떻게 그놈들이 뭐냐면은 기득권들이 우리를 뭐냐 개돼지로 보는 거야. 국힘의당만 민주당의 사람들의 서민들을 뭐냐면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도 은근히 뭐냐면은 쓰레기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수박들이 뭐냐면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20대 30대 남녀 젠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이준석이가 발을 담가 가지고 지금 해먹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걸 이용한 거지.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이라는 거야. 배신감, 이중성. 앞뒤가 말이 다르다는 거지.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민주화를 하지 않아.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땅값은 더 올려. 아파트 값은 더 올려. 서민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뭐냐면 우리 사회는 좀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베풀고 있어.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의 한계라는 거야. 여기에 한 자리 다 해먹은 놈들이 꽉 찼잖아. 이게 이낙연이, 김부겸이, 정동영이, 박지원이, 정세균이, 박병석이, 김진표, 정대철이 뭐 이런 사람들 다 한 자리 해먹었잖아. 국무총리 내지 국회의장. 자, 여기서도 나타나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정직해야 되는 거야. 정직해야 돼. 문재인이가 촛불혁명을 배신한 놈이잖아. 조국이 촛불혁명을 배신했잖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갖고 조국 혁신단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우성 치고 있어. 여기에 최강욱이도 부안회동에서 같이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을 해왔잖아. 문재인이가 배신했고 조국이 배신했고 여기 제가 최강욱이 책도 있지만 제가 어저께 여기 이재명이 책하고 사가 왔다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는 뭐 서울대 법학과는 내란당이라는 둥 뭐 서울대를 비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 친구들은 그들의 이익편에 서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2030 젊은이들이 배신감을 느껴서 지금 현재 홍준표한테 가버린 거 아니야.
여기에 이것을 추적해가 들어가 보면은 가장 최고 대가리에 누가 있느냐? 김대중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김영삼이가 했던 말이지. 김대중은 뭐냐면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1987년도에 우리가 60항쟁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이 그렇게 우리가 열기에 쫓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양김이 분열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40년 동안에 윤석열 같은 놈을 만들어내고 오늘까지 오면서 뒤졌다 고생한 사람들은 깨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 요번에 비서혁명과 군 내에 있는 제복 입은 군인, 소극적인 사람들, 국회 보좌관,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그 다음에 시민들, 이 일부가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지.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기회주의자들이 싹 나오는 거지. 이제 기회주의자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교수, 교사 집단, 그 다음에 목사 집단, 중들 집단, 종교계 집단들, 요들 기회주의자들이지. 그래서 어저께 1925년 5월 17일 날 어저께인가 한국 기독교 목사들의 1000명 이재명 지지선언, 또 각종 단체의 1000명 이재명 지지선언, 요 기회주의자들이지.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적 성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또 이제 영국식 미국식의 정치가 아니라 지시명령 억압 착취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 통일 연방 모형의 형태로서 조선고 실담의 주석사전 이런 책들이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각걸음으로 잡는 식민사관 동북공전, 우리말 범어사전, 대조선, 근문창세기의 문자, 고대의 신비, 종합실담학개론,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책을 공부하면서 비록 이 황고무미 학술원이 상하탑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 하나와는 맞먹을 정도의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황고무미 학술원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바로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허와 실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김영삼과 김대중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영남과 호남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영남과 호남의 왜 갈등이 있는지, 왜 20대 30대 젠더 뭐냐면 갈등이 있는지, 페미니즘에 기초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오늘날에 왜 국힘과 민주당의 갈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와 왜 갈등이 있는지, 왜 한국 기득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재명이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를 제가 말이 느리니까 약 1.5배속으로 한 2번, 3번 듣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난 120년 동안의 이런 갈등과 모순, 역사적인 문제의식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시킨 이러한 책들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초이고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